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좋대요. 밀리는 순간 좋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석을 부르면 곽예진, 김예원 못 온다 했지. 예진이, 상혁이 왔고, 세근이, 규빈이, 승균이, 안효셉, 다은이 병원, 민규 어딨어, 씨, 은주, 용선이 있고, 용훈 있고, 재모 왔고, 혜령이 왔고, 예린이 왔고, 수민이가 어디 갔지? 조졌네. 이게 그리고 아무리 영상을 찍는다 해도 영상으로 안 돼요. 왜냐면은 모르잖아요.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손에.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 아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쪽팔릴 게 없어요. 너도 모르는 거 쟤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건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쪽팔리지 말고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자, 맨 처음에 펴봅시다. 얘는 언제 해봤어요? 그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자원리. 제자원리가 무슨 뜻일까요? 만든 원리거든요. 한글을 만든 원리. 그래서 한글 자음과 모음은 총 몇 개? 28개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죠. 17자, 모음 11자는 몇 개의 기본자를 먼저 만든 다음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식의 이원적인 체계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뭘 먼저 만들었단 소리예요? 기본자. 그렇죠. 기본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파생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성, 자음은 뭘 본떠 만들었다고 할까요? 입모양. 그렇죠. 그 입모양하고 혀 위치 막 이런 거 우리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잖아요. 본떠서 만들자가 무슨 뜻이야? 무슨 원리? 상형. 이건 기억하네요? 그렇죠. 얘는 상형의 원리예요. 본떠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기역을 발음할 때는 혀가 어떻게 기역자로 꺾이죠. 각 하면은 아마 끝에 혀가 각 하고 이렇게 딱 꺾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역 다음에 기역을 소리를 세게 하면은 뭐가 돼요? 키읔. 키읔이 되죠. 그러면 미음에다가 소리를 더 세게 하면은? 피읍. 비읍 다음에? 피읍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뭘 계속 더해줘요? 획. 그렇죠. 획을 더해준다. 한자로? 가획. 가획. 그렇죠. 그래서 자음은 상형의 원리랑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 또는 가획의 원리라고 하시면 돼요. 심각하네, 공사 소리. 여기까지는 오케이? 응.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기획자, 가획자, 이체자. 자! 이거 처음 옵니까? 이 자음모음 체계표. 하필이면 이제 또 무슨 자음모음 체계표야? 중세 자음 체계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랑 달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요, 뭐였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것 또한 또 그렇게 나눈 표가 있고, 이번에는 뭡니까?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반엽 소리, 반입 소리 달라요. 부르는 게. 자, 어금니 소리가 뭐냐? 지금의 여린입천장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금니 소리,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인데 거기에 기본자로 뭐가 있을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그냥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혓소리, 혀에서 나는 소리는 뭐가 나올까요? 맨 처음에 혀랑 잇몸이 부딪히는 무슨 소리가 나요? 한번 발음해봐. 디귿. 디귿? 근데 디귿 전에 무슨 소리가 나요? 니은입니다. 여기서는 니은에서 가획을 해야 디귿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니은에서 소리가 세진 게 디귿이라고 봐요. 중세는. 그 다음에 입술에서 나는 거는 미음. 그래서 우리 입술 이렇게 무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내지는 거를 본따 따고 얘는요
입소리. 이빨하고 혀하고 닿아서 소리가 나요. 뭘까? 기억. 네, 이땐 시옷이에요. 지금은 얘랑 똑같은 데서 소리 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옛날에는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잖아요. 말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발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목군형에서 나는 건 뭐겠어요? 이응. 당연히 그렇죠. 이응이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원리? 기본자는 무슨 원리로? 상향의 원리.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아이씨, 기획자가 아니라 가획자입니다. 가획자. 오타 났죠? 기획자? 뭐노? 가획자입니다. 가획자. 자, 가획자는 뭐야? 획을 더해준 거니까 무슨 원리? 가획. 가획의 원리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획 더해봐라. 뭐 나오냐? 그렇죠. 킴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획 더하면 디귿. 기억. 그렇죠. 디귿에다가 또 획을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렇죠. 드 이렇게 나오죠. 디귿. 디귿. 그 다음에 미음에서 또 획 더하면 이응. 비읍. 그 다음엔 피읍. 그렇지. 피읍. 그 다음엔 시옷. 시옷에서 또 획을 더하면 지읒.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 이제 멘탈을 갑니다. 해봐. 여린이응. 그렇죠. 에서 힘 더 주면 피읍.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힘 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애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체자라고 있어요. 이체자는 뭐예요? 아예 형태가 다른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형의 원리도 아니고 가획의 원리도 아니에요.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여린입천장 소리 있죠. 강 할 때 요 이응은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새 까먹었냐? 목구멍. 여린입천장이었잖아요. 기억.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비음에 이응이 있었잖아. 강. 그럼 봐봐. 현대 여린입천장 소리가 얘죠? 그러면 얘에서 나야 될 이응 소리는 뭐다? 이거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맞아요. 예디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응하고 여기 있는 이응하고는 발음이 달라 같아? 달라요. 다르단 거예요. 얘랑 달라요. 쓰임도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옛날 글씨 보다 보면 막 세모 같은 거 있었죠. 세모는 뭘까요? 그렇죠. 반치음. 반치음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반치음이니까 아설순 치.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그렇죠. 반치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반선음 반치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치음 같은 겨. 반치음은 얘거든요. 씨발 바뀌었다. 반설음이 이제 리을이고 얘가 이건데, 나는 그냥 표를 이렇게 쓰는 게 난 더 편해요. 여기를 없애요 그냥. 그러니까 네 편한 대로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반설음 리을은 어디 갈까요? 헛소리. 네, 혓소리 저기 설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반설음 이렇게. 그래서 나는 표 이렇게 쓰는 게 더 나는 편하더라. 굳이 막 반설음 반치음에서 요 밑에 두 줄 더 넣는 것보다는 이체자 하나 하고 해서 여기다 후루룩 하는 게 낫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본 게 뭐예요? 조음 위치를 통해 본 거죠. 조음 위치를 통해 본 겁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냐니까. 어디서 소리가 만들어졌냐. 조음 위치를 통해 본 거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파열음 세 가지로 나뉘죠. 뭘로 나뉘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파열음이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나눴던 거 알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된소리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센소리 있어 없어? 없어요. 거센소리는 있지 새끼들아. 있죠. 그러니까 거센소리는 무슨 원리를 통해서 나타냈다? 가획. 가액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냈다. 그럼 된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냈냐? 자, 이게 그거예요. 이제는요 빡치는 게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전청은 무슨 소리 같아요? 상향. 무슨 소리? 끌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얘네 다 뭐였어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예삿소리였잖아요. 그렇죠. 예삿소리 이제 전청이라 불러요. 이게 이제 현대국어의 예삿소리를 이루는 말이에요. 전청이. 그 다음에 차청은 그쵸, 거센 소리 이렇게 불렀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히읗도 예삿소리, 거센 소리가 다 있었단 소리야. 충격적인 건 된 소리도 있었단 소리입니다. 이거 발음해봐. 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해. 그러니까 없어지지. 얘는 거센 소리. 그 다음에 불청불탁. 이게 뭐냐? 어떡할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생각 잘해봐. 우리 현대국어 때 배웠어. 아, 그렇죠. 비음만 있어요. 근데 아니요. 유음도 있네요. 그럼 비음, 유음 합쳐서 우리 무슨 소리라고 불렀었죠? 아, 울림소리. 그렇지. 울림소리입니다. 불청불탁이. 네. 현대국어의 울림소리를 불청불탁이라고 해요. 안승균 지금 슬슬 가려고 하죠. 지금 빨리 안 돼. 정신 잡아 새끼야. 야, 이제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어. 1시간 40분 더 남았어. 전탁은요? 무슨 소리일까? 그렇죠. 된 소리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또 하나 알려줄게요. 보세요. 앞에 우리 기본자, 가액자, 이체자 있죠? 걔네한테 뭐라고 쓰냐면 자음, 걔네 총 몇 글자예요? 30. 네? 그렇게 많다고요? 아니, 10.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이거 말고 이 위에 표, 아까 전에 했던 표. 19. 기본자, 가액자 몇 개야? 21개. 몇 개요? 27. 27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 자음 17가지. 기본 자음은 17자. 왠지 알아요? 기본 자음 17자가요. 현대국어는 뭘 낀 거예요? 현대국어는 쌍자음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아이 난 요것도 다 써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애들 있죠? 얘네가 기본입니다. 얘네가 기본. 이거 써놔. 얘네가 기본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너네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쌍자음들은 기본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맞아요. 네, 기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새끼들은요, 기역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Q, 쌍자음들은 왜 없냐? 오, 씨발 깜짝이야. 뭐야? 얘 친구 아니야? 그럼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쌍자음들은 왜 없을까요? 2개를 합성. 그렇죠. 기본자 2개를 붙여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쌍자음은 원래 만든 거다, 안 만든 거다? 안 만든 거야. 그래서 쌍자음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로 치지만 이때는 2개로 친 거예요. 중세국어 때 기본자 2개를 룰? 2개 룰? 씨. 2개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즉, 한 개의 자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왜 말하냐? 문제로 내요.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우리말 28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본 28자에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고르면 돼요? 쌍자음. 네, 쌍자음 고르면 돼요. 근데 이 병신들이 뭐 답이 없네? 이러고 넘어가는 새끼들 많아. 근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가르치진 않아요. 왜? 이걸 가르쳤으니까. 이거 가르쳤으니까 너네가 여기서 없는 거 고르면 되잖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죠. 초성 퀴즈 할 때 초성에다가 자음만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중성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국어의 모음은 뭐뭐 있었죠? 현대국어 단모음 다 말해봐. 그 자존심 팔아가면서 외웠던 거 있잖아. 빨리. 빨리 해봐. 쭉쭉 나와야지. 바로 나와야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라고 다 모여놨잖아. 다 까먹었어 벌써? 얘죠, 단모음. 이게 단모음이죠. 하지만 이제 중세 때 단모음은 다릅니다. 중세 때는요, 얘 이중모음입니다. 하나 가져가. 얘네가 이중모음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 점도 있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래야. 그렇죠. 자, 일단은 중성도 기본적으로는 뭘 본떴을까요? 계속 갑시다. 그래서 하늘을 본뜬 게 뭘까요? 점이야. 그렇죠. 그 점. 근데 그 점을 우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점으로 할게요. 이거 이름이요, 아래아예요. 왜냐면요, 아 밑에 발음 나거든요. 아래아예요. 이게 달라요. 현대랑 생겨먹은 게. 이름이 진짜 아래아예요. 내 이름이 아래아예요. 아래야. 그래서 저게 발음이 아랑 오랑 중간 발음 났대요. 해봐. 이렇게 하는데 발음 돼? 그래서 발음 자체는요 되게 일찍 사라져요. 근데 글자 자체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본뜬 건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거는 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거다. 기본적으로는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출자라고 나오는데요. 초출자는 이제 무슨 원리일까요? 이제 요 기본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합쳐요. 합치니까 무슨 원리? 합성 또는, 합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합성 또는 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요, 결합 또는 합성이라고 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다 쓸게요. 초출자든 제출자든 둘 다 결합 또는 결합 또는 합성의 원리라고요. 초출자 또는 제출자를. 그러면 이 초출자 맨 처음에 일단 뭐 할까 얘들아? 아래아를 먼저 두고요. 그다음에 뭐 합칠래요? 으부터 합쳐볼까요? 아래아 더하기 그럼 뭐가 나올까? 오. 맞아요. 5가 나와요. 5. 그러면 다음에 아래아가 오면 뭐가 와요? 그렇죠. 쉽죠? 너무 좁게 쓰나? 으는 이거 제기랄. 더하기 아래아는 그 다음에 이 더하기 이는 그렇죠. 어고요. 이거 순서 중요해요, 진짜로. 이거는 그쵸. 아예요. 점이 어디로 오냐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초출자 처음 합친 거죠. 처음 합쳐서 나온 거 다시 합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아래아를 또 어디에 박는 거야?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또 박는 거야. 이번에도 초출자가 나와서 여기에 박았어요. 그래서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실상 상관없죠. 야, 그러면 5에다가 이거 더하면 십자가 되냐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부터는 사실상 그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될까? 그렇죠, 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여긴 다 아래요.
우를 박으면 유. 그렇죠. 유. 그 다음에 아래아에다가 점 이지랄. 이제 점이라고 습관적으로 발음하지 마. 아래아라고 발음해야 돼. 습관적으로. 이거 뭐라 해요? 여. 여. 그 다음에 아래아에다가 이거 하면은 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합용자는 몰라도 되는데요. 간혹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간혹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어요. 합용자. 그래서 기본은 어디까지야? 기본은 얘네야. 그래서 요게 몇 개야? 3개. 아이, 8. 요거 다 합쳐서 글자들이.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죠. 그래서 모음 기본자 몇 개? 11. 자음 기본자 몇 개? 17. 그래서 28개. 그렇죠.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28개가 전부입니다. 알겠죠? 28개가 전부야. 그 외에 나온 새끼들은 3대. 나와 있는 걸 합친 거야. 그럼 이 합용자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는 내가 따로 안 비워놨죠?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동출 합용자, 초출자끼리 재출자끼리 합한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합쳐볼까? 기본자, 얘랑 얘 합치면 뭐예요? 아, 이건 얘죠. 근데 얘랑 얘랑 합치면? 어죠. 근데 그거 말고, 아, 그건 이따 요구할 때 해야 되는구나. 그건 말고, 일단은, 자, 초출자끼리 합쳐봐. 합칠 수 있는 거. 뭐랑 뭐 합쳐져요? 얘랑 얘랑. 우와!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우와! 그 다음에 얘랑 우야. 얘는요? 그렇죠. 이 슬슬, 이 발음해봐. 유야. 아예 설 수 있어, 없어? 현대국어로 보면요, 요는 이중모음이죠. 야도 이중모음이죠. 합쳐지면 씨발 사중모음이야. 어떻게 발음할 거야? 유야, 혀 4번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유야. 그렇죠. 이야! 이 단계 있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중성자에다가 이를 다 박아요. 중성자, 얘네 다 중성이죠. 위에다 이를 박는 거야. 자, 이거에다가 이걸 박거나 또는 이거에다가 이 박고 또 만들어진 거 이 다 박아봐. 위, 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박아봐. 이 지랄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쓰는 것들이 이제 없앤 거죠. 현대국어 와서는 이런 거 다 사라진 거죠. 이거요? 아, 이거요? 그렇지. 얘는 왜? 아래아가 사라졌으니까. 사실상 얘랑 발음이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중성자 둘이 이와 합한 것. 중성자 둘이면은 얘네죠. 얘네에다가 또 뭘 박은 거야? 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돼? 안 돼. 근데 옛날에는 다 있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뭐 발음해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어디를 섬기고 있었죠? 어디에 영향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발음해야 되니까? 중국어 발음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딴 거 다 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발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못 말하는 나라 말 하나도 없어요. 불어도 다 할 수 있고요. 어디 뭐 아프리카 쪽이랑 영어 발음 완벽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어때? 효율적이야? 아니니까 다 사라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모음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얘네만 아시면 된다. 얘네까지 알고 있으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학원에서 배운 거 하는 것만 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것만 이제 개빡세게 외워도 2등급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1등급 새끼들은 뭐까지 외우는 거야? 이것까지 외우는 새끼들이 1등급인 거야. 독한 새끼들. 혹시 모르잖아를 하는 새끼들. 근데 그 혹시를 맞춰서 변별을 이제 이겨내는 게 1등급이에요. 1등급 가고 싶다? 외워. 얘네까지. 근데 난 3등급까지만 하겠다? 요까지만 외워. 2등급은요? 3등급에서 실수 안 하면 2등급 가는 거고, 2등급에서 독해지면 1등급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 더 남았죠? 초성했고 중성했어요. 뭐 남았습니까? 종성. 종성은 쉽습니다. 종성은요, 솔직히 우리가 따로 글자가 있습니까? 종성이? 종성은 없죠. 종성은 뭐 그대로 써요?
초성 글자 다시 쓰죠. 그 소리예요. 종성은 다시 쓴다. 뭐를? 초성을. 그래서 종성, 초성,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종성의 원리는 뭐예요? 종성은 뭘 다시 쓴다고? 초성을 다시 쓴다. 그러니까 종성의 제자 원리는 뭐야? 저거 쓰면 돼요. 종성부용 초성이다. 종성의 글자 만든 원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는데요? 라고 쓰면 부분 점수 감점. 왜? 개념은 종성부용 초성이니까. 그래서 초성은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중성은 상형의 원리, 결합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 안 썼다. 넘어가죠. 합용의 원리. 합용자 합용의 원리다. 그러니까 상형의 원리, 결합의 원리, 합용의 원리에서 총 몇 개? 3개. 3개입니다. 중성은. 그 다음에 종성의 원리는 하나. 종성부용 초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병시같이 이렇게 쓰고 하겠지? 선생님 어차피 종성도 초성이랑 똑같으니까 종성에다가도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얘기를 해놨는데 지 맘대로 또 막 그게 맞지 않냐 막 이렇게 짬뽕해서 해석하는데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에 벗어난 겁니다. 저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입니다. 아직 고1 과정이 아니에요. 참고로 종성부용 초성에요. 쓸 수 있는 게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순규를 한번 읽어봐. 쭉 읽어봐.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종성부용 초성이라 하였으나 이는 초성 글자를 모두 종성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쵸?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뭐다? 종성에다 초성 글자 모두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글자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이 뭐였죠?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맨 처음에 이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니들 어차피 이거 어려워할 거니까 다 뭐라 해? 너네 다 뭐로 써? 소리 나는 대로 써. 표음주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음절 끝소리 규칙에 뭐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명박이 해가지고 뭐야? 이것만 우리가 맨 끝에 발음했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것만 발음했으니까 이것만 글자로 썼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몇 개예요? 10개. 뭐가 달라요? 치워. 이게 조금 그건데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해에서는 종성해가 뭐냐? 종성을 쓰는 방법이에요. 훈민정음에 그런 거 다 써 있어요. 종성을 쓰는 방법에는 이거 막 뒤죽박죽인데 다시 쓰면은 가, 느, 다, 란 아이씨 나 뭐하니? 명박, 사위. 근데 얘는 예지응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이응 쓰고요. 틀려오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놓고는 지가 지 머리 쥐어 잡아 뜯어요. 지가 틀려놓고. 얘네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종성부용 초성이지만요, 종성부용 초성과는 달라요. 종성부용 초성은 뭐예요? 다 쓰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팔종성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종성부용 초성이라 하면 치읓도 쓸 수 있고 티읕도 쓸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세종대왕은 너네는 뭐로 적어라? 어떤 표기법 해라? 팔종성. 그렇죠. 팔종성법 표기해라. 너네는 종성에 요것만 써라. 왜? 이것만으로도 뭐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종성 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누구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내가 왜 계속 이거를 강조하겠어요? 대신 나와요. 봐봐.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팔종성법 표기를 했습니다. 왜? 누가 읽어야 되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것 자체가 책이에요. 어떤 책일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소리니까 이거 누가 읽어야 되는 거야? 백성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백성들 입맛에 맞게 이걸 써놨죠. 근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더 이전에 써진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누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누가 썼을까? 한글을 제일 먼저 만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썼죠. 세종대왕은요, 자기는 다 하니까 종성부용 초성으로 썼어요. 팔종성법을 안 썼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얘랑 달라요.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얘예요. 종성에 얘네만 써요. 근데 세종대왕은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왜?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 다 썼어요. 글자 원형 밝혀 적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어법에 맞도록 적었고요. 백성들한테는 소리대로 적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용비어천가가 더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용비어천가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왠지 알아요? 훈민정음은 원래 뭐로 쓰였을까요? 한글로 쓰였을까? 한자로 쓰였을까? 한자. 한자로 쓰였어요. 왜? 한글 교과서인데 왜 한자로 쓰였을까? 백성들을 생각해봐. 너네 영어 맨 처음에 배울 때 책 영어로 돼 있었냐? 아니. 한글로 돼 있잖아. 읽을 줄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한글로 써 있으면 양반들도 모르지.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썼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세조 때 번역을 해요. 세조 때. 태종, 태세, 세, 문단세. 그러니까 세 번의 왕이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죠. 그 다음에 세조가 번역을 한 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는 시대별로 나누면 용비어천가를 먼저 배우는 게 맞지만 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온 연도는 용비어천가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훈민정음은 그 다음에 배워요. 터질 것 같아요? 아직 괜찮아요? 씨발 뒤지려고 하네. 10분 쉬었다 해? 아니면 어떻게 해? 조금만 더 해? 더 해도 돼? 야, 쉬자 손. 뭐야? 씨발 왜 안 줘? 쉬자 손. 없으면요,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뒤에 한 페이지 뭐 연서, 병서, 부서, 성법, 가점 있죠? 요것만 하고 쉴게요. 3페이지. 가능? 3페이지 가능? 씨발, 그분 손을 들었어야지. 근데 들었어도 너 혼자 들었을 것 같아요. 연서, 병서 뭐 있는데 얘는 쉽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보다 보면요, 뭐 어떤 애들이 있어요. 막 이딴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아까 우리 기본자 얘기할 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적었다는 소리예요? 글자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합용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의 그래서- 원리는 에? 결합의 원리하고 합용의 원리는 뭐가 달라요? 결합의 원리는 이제 모음에만 쓰죠. 합용은요, 이미 만들어진 새끼를 붙여놓은 겁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애들 하나하나를 붙여서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애들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거 봐봐, 이거. 보시면요,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읍, 뿌뿌뿌뿌, 무 이런 애들인데 거기다가 얘네 발음을 더 연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응을 밑에 박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돼요? 이거 발음해봐. 이거 해봐. 이거는 이거는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 씨 거세게 발음하라는데 갑자기 또 이응 붙여서 더 약하게 하래. 그럼 이거 비읍이랑 뭐가 달라? 해서 100년 만에 없어져요. 하지만 일단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예요? 비읍인데 어떤 비읍? 순경음 비읍. 얘는 순경음, 순경음, 순경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100년 만에 없어진다. 그러면 얘네는 글자를 양 옆으로 나란히 썼습니까? 위아래로 썼습니까? 위아래로 썼죠. 네. 그래서 위아래로 표기하는 방법을 연서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쓴 표기법은 연서. 그럼 밑에 있는 병서는 양옆으로 나란히 섰겠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서 있는 새끼는 연서고 누워 있는 새끼가 병서입니다.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연서법은 위아래로다. 그럼 병서는 나란인데 병서가 몇 개로 나뉘냐? 3개. 2개. 2개. 이것만 봤지 새끼들아. 네. 그래서 각자 병서랑 합용 병서가 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요. 자, 각자 병서는요. 이 각자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같은 거를 쓴 것 같아요? 다른 거 2개 같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각자 병서니까 각각 따로따로 붙였겠지가 아니라 같은 새끼 2개 한 개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쌍자음 새끼들은 무슨 법으로 쓴 겁니까? 다. 걔네가 다 각자 병서로 쓴 거예요. 뭐뭐 있었어? 그렇죠. 쌍기역도 있고 쌍니은도 있습니다. 쌍디귿도 있고요. 쌍비읍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쌍시옷, 쌍지읒, 그다음에 쌍희읍 막 이딴 거, 쌍이응도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냥 각자 병서에는.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병서는 양옆에 나란히라 쓰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각자 병서가 같은 걸 2개 나란히 쓴 거니까 합용 병서는 다른 겁니다. 다 서로 다른 걸 2개로 하는데요. 쉬워요. 시옷이 앞에 나오면 시옷개고요. 비읍이 앞에 나오면 비읍개. 비읍 시옷이 앞에 나오면 비읍 시옷개요. 근데 얘네가 현대국어에는 다 뭐로 바뀌었을까? 현대국어에서는 모두 된소리로 변화. 현대국어 먼저 다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뒤에 거, 맨 뒤에 걸 기준으로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 깨. 그럼 당시에는? 쓰게. 쓰게. 당시에도 시옷은 된소리였습니다. 시옷계 합용병서는 이게 좀 중요해요. 중세 때도 된소리로 발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쓰게가 아니라 당시에도 깨였죠. 시옷은. 이거 중요한 게요. 이게 그때 중흥고인가? 어느 딱 한 학교만 빡빡 우겼습니다. 내 기억엔 그게 중흥고인데 아닌가? 중흥고가 아닌가? 어디였지? 딱 한 학교야. 딱 한 학교. 심원고였나? 아니야. 원미 아니야. 비상 박완수 쓰는 데였는데 이거 심원고인가? 이거 가지고 된소리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른 학교는 다 된소리를 했거든요. 그게 어디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 미쳐버리겠네. 어쨌든 시옷계 합용병서는 중세 때도 된소리로 발음을 했어요. 그럼 얘네는요? 중세 때 앞에 실제 발음이 다 됐습니다. 그게 흔적이 있어요. 일단은 얘들은 해당 자음들 당시에는 모두 발음됐음. 그래서 비읍계, 비읍시읍계는요 다 발음을 했어요. 비읍디귿, 비읍시읍, 비읍지읍, 비읍 이게 발음이 다 됐어요. 아래하는요 아 발음으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은 이거 뭐라고 발음하죠? 지금은 쌀. 뒤에 걸 기준으로 이게 지금의 쌀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발음했단 소리야?
부자. 부산, 그렇죠. 이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이건요? 지금은 뭐야? 지금은 심지어 이거예요. 근데 왜 시옷이 디귿일까? 무슨 법? 무슨 법? 팔종성. 그래, 팔종성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팔종성법. 팔종성법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부들 이딴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자 봐봐. 옛날에도 조 있죠, 조. 조랑 쌀을 합치면 뭐예요? 족살. 네? 조쌀이요? 이거 발음해봐. 조살 이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조살. 근데 현대국어에는 뭐예요? 그렇죠. 아직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왜? 현대국어도 조 플러스 쌀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합쳐보니까 이렇게 되냐고. 이 비읍은 어디서 나온 거야? 중세 때 있던 흔적이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은 당시에 무조건 발음이 있었다. 음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그 비읍시옷계에서 네. 좀 한자 아니에요? 어디요? 비읍시옷 다음에.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입니다. 부스게 이런 식으로. 저게 어디서 나오냐요? 함께 할 때 함부스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부스게 하자 이딴 식으로. 존나 비효율적이죠? 어쨌든 얘네가 다 발음이 됐던 애들이다. 씨발 놀랍게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라. 왜? 다 죽었어요. 씨발 1500년대 살았던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다 발음 됐겠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발음 됐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너가 되나요? 그 다음에 근데 부서는 솔직히 쉬움. 부서가 뭐냐면요. 자 얘들아, 지금이야 우리가 한글이 모아쓰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 모아쓰기? 네. 모아쓰기가 뭐예요? 모아서 쓰는 거. 그렇죠.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어떻게 해? 모아서. 모아서 쓰잖아요. 누가 씨발 승균아 네 이름 적어봐. 네, 제 이름은 안승균입니다. 이딴 식으로 써요? 영어야? 우리는 어떻게 써요? 모아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너가 한글을 이제 막 배우는 애야. 너가 이제 막 1400년대생이야. 1430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한 30살 됐을 때 이걸 이제 막 배워. 자, 네 글자 써봐. 어떻게 쓸래? 초성부터 써요. 초성부터 쓰고 니은. 막 지 맘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겠냐? 막 이렇게? 그거를 정해준 게 부서예요. 초성은 어디다 쓰고 중성은 초성 밑에 쓰던가 옆에 쓰던가 뭐 이런 거를 다 정해준 게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알아 몰라?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왜냐면은 문제 간혹가다 막 연서, 병서, 부서 이렇게 써놔요. 그러고는 해당 글자를 뭐 여기에 다 적어라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부서에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부서는 선택하면 안 되는데 또 있으니까 또 애들이 막 적어요, 걷다가. 그러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부서는 그냥 그렇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성음법. 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얘 때문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이따가 볼 거지만. 이론만 하니까 죽을 것 같죠? 직접 지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죠? 아니요. 하지만 지금 지문으로 해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지문 가지고 막 하고 싶지만 못해요. 성음법이 뭐냐면요. 중국에도 성음법이란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성음법이란 게 있죠.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음법은 모아쓰기를 하는 거죠. 근데 봐봐. 우리나라 고유어에는요. 종성이 없어도 음절 구성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된단 말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를 다 만들어 놨지만 종성이 꼭 있어야 돼? 아니요. 없어도 돼. 그래서 적을 때 어떻게 적어?
그냥 저렇게 적잖아. 정성 없어도 적잖아. 근데 하나의 문제가 뭐다? 개 같은 한자음을 표시할 때는요. 한자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이응을 적어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적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표기했어야 돼요. 왜일까? 중국에 대한 이 맞아요. 씨, 개 같은 그 중국 성문법에 맞춰서. 우리 글도 완벽한 모습을 갖춰 표기. 그래서 실제로 이응 소리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응을 쳐 박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한자 막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 한자 적을 때 이 네모칸 다 꽉꽉 차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꽉꽉 채우게 하려고 일부러. 만약에 이게 뭐야? 두이잖아요. 그럼 발음이 이죠. 인데 그 옆에다가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 이딴 식으로 적는다고. 하지만 실제 발음은 이. 왜? 음가가 없는 이응. 음가가 뭐냐면 음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의 값이 없는 거니까 발음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음가가 없다라는 건 음의 값이 없다? 발음을 안 한다. 음의 값이 없다. 이 말은 즉 발음을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금요일날 할 겁니다. 이 동국정식 한자음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국정식 한자음도 세 가지로 쭉 나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정규 2부 없는 사람들은 이따가 3시에서 5시 시간 빌 거 아니에요. 정리 꼭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 배운 거 2시간이나 있잖아. 바로 정리하시고 이따가 또 국어 정규 오시고 아니면 뭐 수학하러 가든 영어하러 가든. 알겠죠?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 별표 그대로 하자. 저것도 중요해. 성조. 우리나라에 성조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조 있냐? 사투리. 그렇죠. 사투리 할 때나 이제 좀 음의 높낮이가 좀 다른 거지. 공식적으로는 성조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은요? 있죠. 그 성조에 따라서 그 마 같은 거 아씨 맨날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일본어 했거든요. 중국 애들이 갑자기 수업 끝나고 중국 애들이래. 중국어 한 애들이 막저런 마마마마마마 계속 이래요. 씨발 계속 마마마마마마 이지랄만 하는데 마마마마마마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 이게 무슨 뜻이야? 중국어. 너 중국어냐? 이거 무슨 소리야? 마마마마마마. 아니 근데 마마가 엄마고 오래 엄마가 말한다. 말 엄마가 뭐 말을 타다가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이던데요? 엄마가 말을 어 근데 마마 치마마 말걸요. 그래요? 엄마 계속 이래. 그냥 와가지고는 계속 그지랄해요. 알고 봤더니 성조를 배우고 온 거였습니다. 어쨌든 다 발음이 맞는데 이 성조로 지금 뭐가 달라? 발음 뜻이 다르죠. 다르죠? 우리나라도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그게 지금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그 단모음. 맞아요. 길고 짧은 거로 나와 있죠. 눈으로 눈 오는 거 봐. 네 눈으로 눈 오는 거 봐. 눈 해가지고 이게 뭐 길냐 짧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남아있긴 해요. 자, 그래서 성조는 소리의 높고 낮은 소리의 성조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성조 표시를 무엇으로 했다? 방점. 어디에 찍어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근 낚여요. 왜? 선택지에 오른쪽이라고 써있는데 맞다고 하고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틀려오면 어떻게 돼요? 위로는 못 해줘요. 뺨을 때려야죠. 야 새끼야. 왼쪽 새끼야 왼쪽.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래프화 시켜볼게요. 으짜 그래프로 하면은 자 평성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소리는 가장 낮아요. 그래서 얘가 평성 점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점 없어요. 평성이고요. 점 없어. 그 다음에 상성은요. 처음은 어때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사고성 상성이고요. 점은 2개. 그렇죠. 점 2개. 그러다가 거성은 뭐다? 높아요. 제일 높은 소리다. 그래서 얘는 거성. 점은 1개.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입성이 남죠. 근데 입성이라는 애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성조랑 관련이 있다 없다? 그쵸. 어디 써있어? 입성은 높낮이랑 관련이 없어요. 입성은 그냥 단순히 뭐냐면요. 저 입성도 뭐 표시하려고? 뭐 발음하려고? 중국어. 맞아요. 중국어 발음하려고. 한자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요. 야, 얘들아, 이거 발음해봐. 뭐야? 야, 발음해봐. 중국어로. 까먹었어. 중국어로 하면요, 이게요. 월 발음이 리을이 아니라 이런 발음에 가깝대요. 뚝 하고 끊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끊는 발음이랍니다. 그럼 그런 거를 발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입성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음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뚝 끊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뭐다? 입성. 그래서 입성 자체는 조금은 성조? 높낮이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높낮이랑 관련이 있는 새끼는 뭐예요? 평성, 상성, 거성이고 입성은 상관없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종성이 뭐면 기억. 그렇죠. 한자어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얘네가 다 뭐야? 발음이 급하게 끝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깃, 입, 낫 이렇게 뚝 끊는 애들은 입성으로 발음을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네. 막 거성이랑 입성이랑 같은 거는 같이 발음해요. 그렇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하나니까 입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입 이런 식으로. 낫은요 좀 2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세로 돌아가면 우리 말 안 통한다니까요. 발음도 다른데다가 성조까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높낮이는 소멸됐지만 장단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성은 장음. 왜 상성은 장음으로 조금 남아있을까요? 상성이 낮았다가 높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발음할 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국어에서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얘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중세국어 상성이 주로 장음으로 남아있다. 주로 장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주로 장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어려운 거?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쏘쏘해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 중세국어 안 들어온 거 사실상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야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오네. 그렇죠. 좀 많이 한다. 최대한 많이 해놔야지. 근데 1주차는 숙제가 없어요 또. 아싸. 정말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숙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숙제가 없는 이유. 낼 수가 없어요. 쌤 그럼 못 풀어서요. 2주차부터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 휴가 동안 팽팽 놀기만 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소리입니까? 복습을 꼭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복습 안 하고 이제 2주차 들어와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잖아. 니들 어떻게 해? 야, 이거 그때 했었잖아. 이지랄하고 있다고요. 언제 했는데요? 이러고 있다고. 꼭 복습해야 돼요. 계속 해봅시다. 자. 아유, 씨발, 이거, 그래. 오늘 이걸 다 하기는 좀 힘들지. 자, 그러면요. 현대국어랑 조금 다르게 봅시다. 우리가 자음이랑 모음을 다 배워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뀐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된소리 부호 등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다음 건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뭐뭐 이게 아래로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여린이의 뒤에 얘는 어떻게 읽어라?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누구? 그게 그렇죠. 바로 여기가 이제 여린이엇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시엔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야, 너랑 나랑 갈 길 가자 하는데 우리 지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발음을 하죠. 갈 길 가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 뭐로 바뀌어요? 이 씨발 뭐냐? 왜 이따구로 나왔지? 반모음 오랑 우로 바뀌어요. 오, 우로 변해서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바로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남을 돕다가 있죠? 네. 그러면 얘를요, 중세국어 때는요, 돕에다가요, 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을까요? 도 하고 비읍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서. 맞아요. 이딴 식으로. 도박. 이딴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현대국어 때 뭘로 바뀐다고요? 오나 우로 바뀌죠. 여기가 오니까 당연히 뭐로 바뀌겠어요? 오로 바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대국어 때는 이게 된 겁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비읍 불규칙이라는 애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뭘 쓰면 된다? 연서가 아니라 순경음 비읍을 쓰면 됩니다.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만 저래요. 저거 새끼 때문에 덥다도 더워, 춥다도 추워가 된 겁니다. 아름답다도 아름다워. 다 저 새끼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시옷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으로 유성음 사이에 쓰였어요. 시옷하고 지읒의 중간 발음이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반치. 그렇죠. 반치음. 임진왜란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좀 오래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의 받침 이응하고 발음이 비슷했지만 사라지네. 뭐가 있을까? 얘디. 쉣. 뭐 얼마나 후벼 파는 거야 땅을. 그 다음에는 아래야. 아래한데요. 자, 이게 별표입니다. 왜냐? 표기가 사라진 건 이때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발음. 발음이 사라진 겁니다. 표기는 1933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까지도 표기는 했단 소리예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계속 표기는 했었단 소리입니다. 발음만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지금도 표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한번 하죠. 한글 킬 때 해. 핸드폰. 핸드폰에서도 그 아래에 있죠. 왜? 자판의 한계 때문에. 삼성 자판이 가획의 원리로. 아니지. 삼성 자판은 결합의 원리로 한 겁니다. LG나 다른 애들이 획 추가가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걔네가 가획의 원리로 만든 거죠. 저 아래 같은 경우가 봐봐. 원래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16세기 때는 어디가 바뀝니까? 줄전전. 이게 뭘로 바뀌어요? 표기는 어떻게 해요? 표기는 이거예요.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르치. 뭘로 바뀌어요? 두 번째 음절이 으로 바뀐대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18세기. 18세기 때 표기는 역시 가. 이거지만 이번에는 어디 표기가 바뀌어요? 어디 발음이? 첫째 음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계속 바뀌어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세기, 이게 18세기. 알겠나요? 거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아예 이렇게 적어버렸다. 표기가 아예 사라졌어. 넘어갑니다. 저 존나 시끄럽다 진짜. 저 어떡하냐. 최악인데? 왜 이런 날 휴강 안 하지? 이거 씨 영상으로 듣는 새끼들 어떡하냐.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오늘이야. 이 더운 날 왜 안 쉬냐고. 자, 그 다음에 조졌다. 그냥 비트 타자. 자, 음운 규칙의 적용과 변화. 옛날에만 있던 음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는 건데요.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이 뭔지는 아십니까? 네. 뭔데요? 양성이랑 자, 따로 필기를 해줄게요. 딱 총 쏘는 것 같네. 이게 딱 군대 가면요, 사격 훈련 하면은 저런 소리 나요. 막사에 있을 때 사격장 앞에서 저 소리 듣잖아요. 저 소리가 아니야. 하늘 찢어지는 소리 나요. 막 이런 소리 나는데 멀리서 들으면은 산 하나 넘어서 들으면 저 소리 나요.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으면 진짜 막 뭐 탕탕 소리가 아니야. 으악! 이런 소리 나요. 총소리 하나가 진짜 으악! 이런 소리 나. 개 시끄러워. 그래서 양성모음은요, 밝고 경쾌한 소리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어. 오, 아, 아래야. 그래서 얘들아, 달랑달랑 어떤 느낌이에요? 밝고 달랑달랑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작아요. 덜렁덜렁. 커보여요. 그래, 그거야.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소리. 음성모음은 무겁고 좀 어두운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랑 어예요. 깡충깡충보다는 껑충껑충이 더 커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달랑거리냐? 오, 덜렁거리냐? 달라요. 느낌이, 그 묵직함이 다릅니다. 중성모음은요, 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끼리 어울리려는 습성이 있고요, 얘들은 얘들끼리 나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 와죠. 근데 더는요, 더, 맞아요. 왜? 얘는 얘가고 얘는 얘고. 이유가 뭐야? 무슨 조화 때문에? 양성에서.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음기치. 걔네끼리 모이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얘네끼리 오려는 거를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모음조화 현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농땡이 좀 피우고 하시지.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말에 발음 자체가 얘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개박살이 나거든요. 얘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얘가 이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얘랑 얘가 맞춰져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막 지랄 연병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모음 이 앞에 있는 니은이 탈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이랑 이 앞에 있는 니은이 없어져요. 니은이 이만 나면 없어지는 게 우리 어떤 현상이 있었죠? 지워. 무슨 법칙이 있을 텐데. 두음 법칙. 그렇죠, 두음 법칙. 하지만 이 두음 법칙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근데 없었어요. 그게 두음 법칙이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면 다 니은을 썼어 안 썼어? 다 앞에다가 니은 썼단 소리입니다. 심지어 한자어가 아닌데도 다 썼어요. 지금은 봐봐. 뭐 지금이야 너네가 제가 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말씀을 뭐 이르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뭐라고 했을까? 왕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응,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뭘까? 이거 무슨 현상이었을까? 이거 무슨 화? 국계음화. 그렇죠. 국외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 그래서 그 옛날에 나오던 드라마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알아요? 드라마? 아니요. 이거는 이제는 모를 거예요. 불과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애들이 알았거든요.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건 짤로 많이 봤죠. 그게 세종대왕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요 국외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국외음화 16세기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 그때 고증을 살려서 발음하면 뭡니까? 그렇죠. 디랄하고 맞았나요? 그렇죠. 다 빠졌네. 아 얘는 국외음화가 아니지. 좋네. 그렇죠.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디라고 다 빠졌네. 이렇게 발음을 해야 고증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15세기와 16세기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무슨 현상? 이거 알라나? 옛날에는요 얘들아 나 물 좀 줘가 아니었어요. 나 물 좀 줘. 선생님 저기 불이 났어요 입니다. 예, 그거 오늘 풀 좀 배자. 그렇죠. 이런 으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우로 바뀌어요. 이런 걸 무슨 현상으로 얘기할까? 이게 17세기 이후거든요. 뭘까? 으는 평순모음이야 원순모음이야? 으? 평순모음이야. 우는? 원순. 그러면 평순이 원순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모음아? 그렇죠.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치음 있죠. 시옷, 지읒, 치읒 애들이요. 야여, 요유를 만나면은 오히려 이중모음이 뭐가 됐어요? 단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7세기에 있었어요. 거기 옆에 예시 보시면 막 적은 이랬는데 적은이로 바뀌었죠. 상하귀 천인데 천으로 바꾸고요. 무슨 모음 할까요? 단모음. 그렇죠.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뀐 거니까 얘는 단모음화라고 바뀝니다. 근데 얘들이 다 몇 세기 때 나오냐? 모음조화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16세기 말에 혼란이 오고요. 두음 법칙은 언제 생깁니까? 17세기 이후 나타나. 얘는 16세기 이후 나타남. 원순모음화도 17세기 이후 나타남. 단모음화도 17세기 이후. 근데 왜 대부분 배우는 게 다 17세기 이후인지 아세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17세기입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는 무슨 국어예요? 근대 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중세 국어는 사실상 어디까지입니까? 17세기 전, 임진왜란 전 16세기까지가 중세 국어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세 국어가요 꽤 커요. 고려 건국부터 거의 17세기까지거든요. 그럼 그 중세 국어의 전기 후기를 나누는 그 기점은 뭘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후기 중세 국어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부터 병자호란 전까지. 예,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둬야 된다. 왜? 다 써먹어요. 그 다음에 아휴 별표 쳐라. 아 이거 기억중성 체험도 가르쳐야 되는데 희우중성 체험만 내가 넣어놔가지고. 기억은요 내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지금 했다가는 니들 창문 깨고 도망갈까봐. 희우중성 체험 말 그대로
모음이나 기역, 디귿, 비읍 등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히읗이 그냥 생긴다니까요? 이유?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세종대왕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무덤에서 파헤쳐서 도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봐도 세종대왕님은 몰라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게 아직도 우리의 안에 남아 있어요. 봐봐. 야, 우리 이거 알죠? 이 글자. 이거 딱 봐도 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안과 바뀌죠? 근데 걔 같은 거 왜 파으로 쓰냐고. 그 말은 얘가 뭐였단 소리야? 네, 히읗 종성체언이었단 소리예요. 얘가 왜 히읗 종성체언인지 이유는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우린 뭐만 아는 거야. 아, 히읗 종성체언이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암탉. 그렇죠. 암탉 수탉할 때 아니 씨부랑 분명히 닭인데 왜 태긋이야? 요 앞에 있는 새끼가 뭐니까? 네, 히읗 종성체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암 히읗 플러스 닭이었단 소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 히읗 종성체언들을 다 합쳐보니까 비읍이네, 디귿이네, 그 다음에 기역. 그렇죠. 그건 뭐 있어요? 살고기? 살코기. 그렇죠. 참치캔 보면 참치 살코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요? 기역. 그렇죠. 이것도 뭐야 이제 살이 뭐였다. 히읗 종성체언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니까 또 씨발 개새끼들이 선생님 그거 웰시도 히읗 종성체언인가요? 뭔 소리야? 씨발 이거니. 야마가 이빨이 돌아가지고 지랄이죠? 이건 지랄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뭐야? 기역, 디귿, 비읍으로 하는 애들 앞에서 히읗이 계속 튀어나오더라. 물고기는 아니야. 물고기요? 그럼 걔도 물고기라 해요? 그럼 불고기는 새끼야.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또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빡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심지어 물고기에서 걔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돼지고기 할 때도 돼지 고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돼지 살코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어서 좀 야마가 돈다. 그래서 보시면은 히읗 종성체언의 예시 있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온 것만 외우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형이 변화를 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리을, 이응 활용형, 그 다음에 리을, 리을 활용형, 리을, 니은 활용형 이렇게 있는데요. 자, 현대국어로 봅시다. 현대국어로. 다르다의 다르 있죠, 어간. 에다가 얘들아, 아를 붙여봐. 그러면 어떤 발음 돼요? 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으탈락하고 이제 그 리을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바뀌는 르 불규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리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다? 당시에는 뭐냐? 아에서 요 으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그러고 그냥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어적기 썼을까요? 끊어적기 썼을까요? 소리대로 적으니까 그냥 다 끊어져. 이어적기예요. 소리대로 그냥 다 적어요. 근데 얘만큼은 어떻게 적었어요? 끊어서 적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요 뒷자리에 이게 있다 없다? 있단 소리예요. 있으니까 얘가 안 넘어간 거예요. 이거 나오면 진짜 어렵게 되는 학교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학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냈어요. 유성마찰 후드, 후드 유성마찰 이렇게 나오는데
덕상고 하던 학교 중에 어느 한 학원에서 이거를 끊어적기라고 가르쳐가지고 내가 증거자료 다 갖다 주면서 나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걔가 1대7로 떴어요, 애들하고. 근데 걔는 100점 맞긴 했는데 아쉽게 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씨발 이 문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학원 그냥 다 존망하는 건데. 아, 어디 학원이야? 그거는 모르죠. 어차피 근데 뭐 덕상고 쪽에 있는 덕상고 앞에 있는 학원이래요. 동네 학원. 동네 학원. 근데 이거는 전공자라면 무조건 아는 거거든요. 후두 유성 마찰음 해가지고 여기 무조건 여기에 이 음가가 있으니까 애가 안 넘어간 거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어적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넘기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얘는 안 넘어갔다? 그럼 당시에 얘 여기 있는 이응은 음이 있는 거였어요. 으짜.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 바뀌었죠? 16세기에는. 근데 웃긴 거는 근대국어 17세기 가니까 이게 미친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올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 이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 배우거든요. 얘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랑 그나마 흡사해요, 얘가. 그러다가 갑자기 리을 이응 활용형이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요거. 근데 얘네까지 알아둬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16세기 문헌에는 리을 리을로 나오고 근대국어 17세기 이후에서는 리을 니은으로도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거를 다 지금 왜 알려주냐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요 거의 15세기 16세기입니다 근데 개념은 이렇게 다 해요. 부천고 니네 씨발 다 해. 이거 너네 근대국어 해. 동두초는 근대국어 안 해. 이러면 이제 누가 특목고지? 정명 해요. 근대국어 살짝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소명도 지금 내는 꼬라지 보니까 요즘 하지 않을까. 어떤 거요? 근대국어 보통 이제 근대국어 관련한 거는 안 내요, 지문을.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어떻게 나오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지문을 안 배운 거를 그냥 깔아요. 그래 놓고는 너네 보고 얘가 언제 건지 찾으라고 해요. 얘가 과연 몇 세기일 거야? 몇 세기 지문일까? 그랬더니 리을 니은 활용형이네? 그럼 이 새끼는 뭐다? 근대국어다. 원순모음화가 있네? 그럼 얘는 근대국어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거 시대 구분을 해놔야 되는 게 졸라 빡세죠. 15세기, 16세기는 배우니까 상관없어요. 17세기가 문제입니다, 근대국어가. 근데 뭐 문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할 거니까. 내가 왜 고민할까? 많아서. 빡세요. 아니요, 시계를 보세요. 42분. 이거 15분 만에 될까요? 그냥 쉬어요 이제. 첫날 첫날. 첫날에 복습해요, 끝이야. 복습. 사실상 안 된다 보고요. 저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합시다.